안녕하세요, 비바치 인터 친구들. 오늘은 Chapter 6, 구와 절 형태의 명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뒤로 넘어가기 전에요. 옆에 있는 이 표부터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과연 구와 절의 명사가 무엇인가? 구는 주어 동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있는 하나의 덩어리라고 했고요. 절은 주어 동사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문장이라 그랬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배울 거는요. 명사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구로 이루어진 명사, 그 다음에 절로 이루어진 명사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명사에서요. 조금 더 긴 명사가 되겠습니다. 유닛 1 동명사입니다. 유닛 1에서는요. 구로 이루어진 명사를 배울 거고요. 유닛 2에서는 절로 이루어진 명사를 배울 거예요. 그럼 먼저 구로 이루어진 명사가 동명사라고 하네요. 그럼 동명사가 뭔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동명사라는 거는요. 원래 동사를요. 명사로 바꾼 친구를 동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의 특정 행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랑 보어도 있고 태도 있고 부정형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동명사는 문장에서 명사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고요.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동명사가요 생긴 형태는요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여주는 게 동명사입니다. 두 번째 동명사의 동사적 특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동명사는요 원래 동사에서 명사로 바꾼 거기 때문에 동사의 의미가 존재합니다. 이 동사를 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의미상 주어라고 할 거예요. 근데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쓸 때도 있고 쓰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언제 안 쓰냐? 문장의 주어랑 목적어가 동명사가 하는 사람이랑 같을 때는 쓰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불특정한 일반인일 때는 의미상 주어를 따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의미상 주어를 쓸 거냐? 주어나 목적어가 동사를 하지 않을 때랑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인 일반인이 아닐 때는요. 어떻게 써주냐면은 소유격이나 목적격으로 의미상 주어를 나타낸다라고 하네요. 예문 보시면은요. 동명사는 이 문장에서 watching이었습니다. 그럼 누가 watching을 하느냐에 따졌을 때 앞에 있는 주어가 watching을 할 때는 동명사 앞에 굳이 의미상 주어를 쓰지 않았네요. 근데 여기 네 번째 예문을 보시면은요. 동명사는 이 문장에서는 sitting이었어요. 근데 sitting을 누가 하냐라고 했을 때 보시면은 내가 합니다. 근데 문장의 주어는 유예요. 즉 주어 또는 목적어랑은 달라요. 그러면은 시팅을 누가 해? 내가 해. 이럴 때 다를 때 써주는 게 의미상 주어이고요. 소유격이나 목적격으로 올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동명사는 동작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작을 하는 사람도 존재하는데요. 우리는 그거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했습니다. 의미상의 주어는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는 있었어요. 쓸 때는 주어나 목적어가 동명사를 하면은 쓰지 않았고 불특정 다수인 일반인일 때도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렇지 않은 경우에는 밝혀서 의미상 주어를 써줬는데 소유격이나 목적격으로 써주었습니다. 그래서 의미상 주어를 해석하실 때는요. 나의 sitting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은는 이가를 붙여서요. 내가 sitting 하는 것을 would you mind? 꺼리십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동명사는요. 목적어랑 보어도 가질 수 있어요. 동사의 특징이기 때문에 목적어 보어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동명사 뒤에 목적어 보어가 따라오면은 그 아이를 우리는 동명사구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 또 다른 동사의 특징으로는요.
동사는 원래 능동과 수동의 태를 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명사도 능동이 있고 수동이 있어요. 능동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이시면 되고요. 수동은 be, pp와 동명사를 합쳐서 being, pp로 쓰는 것을 동명사의 수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사의 마지막 특징은요. 바로 동명사도 부정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동사 앞에 don't, doesn't, isn't 이렇게 not을 붙였는데요. 그러면은 동명사도 어떻게 부정을 쓰냐라고 했을 때는 동명사 앞에다가 not 또는 never를 쓴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동사의 특징이었고요. 동명사가 동사에서 명사로 바뀌었으니 명사의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명사의 특징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일단 명사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제일 큰 게 주, 목, 보의 역할을 문장에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먼저 주어 보실게요. 주어는 동사 앞에 나오는 애를 주어라고 하고요. 이 자리에 동명사가 대신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투부정사처럼요. 가주어도 있어요. 앞에 가짜 주어 이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장 맨 끝에다가 진짜 주어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얘는 길어서 뒤로 간다라고 알고 계셨는데요. 근데 얘는 투부정사에 가주어, 진주어가 있기 때문에 잘 쓰진 않아요. 그래서 구어체에서만 쓰인다라고, 즉 말할 때 한 번씩 쓰인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보어 역할이에요. 동사에 보어로 올 때 여기에 ing를 붙인 동명사가 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아이의 해석은 역시나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요. 동명사이냐 아니면은 현재 진행이냐 이것도 꼭 봐주셔야 돼요. 얘는 뭐뭐 하는 중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반면에 동명사는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될 거예요. 즉 여기에 왔는 is, becoming이 뭐뭐 하는 중이다인지 뭐뭐 하는 것이다인지에 따라서 저기 있는 ing가 동명사도 될 수 있고 현재 분사도 될 수 있겠네요. 다음 중 밑줄치인 부분의 쓰임이 다른 것은? 이라는 문제에서 한번 조심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적어 역할이에요. 주어, 동사, 뒤에 오는 이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를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만 쓰는 우리 동사들 되게 많이 외웠을 거예요. 한번 복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용 표현 나왔네요. 관용 표현은 시크릿 중앙문법 마스터를 참조해서 복습할 때 다시 한번 더 볼게요. 다음은 뒷장 유닛 2 접속사로 연결된 명사구와 명사절입니다. 유닛 1에서는요. 명사구, 즉 동명사에 관해서 배웠다라면 여기는 접속사로 연결된 명사구랑 명사절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접속사로 연결을 할 건데 그러면 그 접속사가 무엇이냐라고 볼게요. 접속사의 특징은요. 단어는 단어끼리, 구는 구끼리, 절은 절끼리 여기가 핵심이었습니다. 연결하는 말입니다. 접속사의 접자가요. 붙일접이에요. 즉 이어주는 말, 연결하는 말인데요. 단어랑 단어끼리, 구는 구끼리, 절은 절끼리 이어주었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어주고 연결해준 한 덩어리가요. 위치랑 의미에 따라서요. 여기 있는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주목보 자리에 이어준 그 덩어리가 온다면 명사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어준 덩어리가요. 명사를 수식해주면은 형용사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부사는 동사나 아니면은 문장 전체 같은 거를 수식해준다면은 그 덩어리는 부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명형부의 역할을 하는 접속사로 연결된 덩어리를 어떻게 만드냐? 명사구를 만드는 접속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처음에 명사구를 만드는 접속사, 즉 접속사는요, 총 세 가지가 우리 책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등위 접속사, 두 번째, 상관 접속사, 세 번째, 종속 접속사입니다. 처음으로는 등위 접속사를 같이 공부해 볼게요. 등위 접속사의 등위는요, 등자가 대등할 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대등한 거, 비슷한 것끼리 연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대등하다,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는 품사나 문법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and는 뭐뭐와 그리고 but은 그러나 하지만 or은 또는 아니면 이런 식으로 등위 접속사의 종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상관 접속사는요. 두 개가 하나의 짝을 이루어서 쓰는 접속사라고 합니다. 상관 접속사의 종류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하나하나씩 좀 자세히 보고 갈게요. Both A and B는 A와 B 둘 다 either A or B는 A와 A, B 둘 중에 하나. either에다가 N 붙여가지고요. neither A nor B는 둘 다 아니다 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은 not A but B, not A, A가 아니라 but B, B입니다. 라는 거. not only A, but also B 라고 하면은 A뿐만이 아니라 B 또한입니다. 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이 친구들이 쉽게 문제에 나온다면은 여기 있는 both를 주고 and 또는 or, nor 이런 데다가 빈칸을 둬서 찾으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라면요. 여기 있네요. 수일치에다가 문제를 낼 수 있어요. 보스는 둘 다라고 했기 때문에 항상 복수 형태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either부터 not only A, but also B까지는 누구의 B에다가 인칭을 수일치를 시켜준다라고 하네요. 여기 있는 B에다가 수일치를 시켜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설명드리면은 A에는 I가 나왔고 이제 B에는 D가 나왔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수는 R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여기에 D가 나오고요. 여기에 I가 나왔을 때도 여기는 M 이런 식으로 수일치를 시켜주세요. 다음은 종속 접속사입니다. 자, 종속 접속사는 무슨 말이냐? 종속이라는 말 어감에서도요, 어디에 막 속하고 들어가고 그런 느낌이 나지 않나요, 여러분? 맞아요. 얘는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이, 즉, 접속사가 포함된 문장이 다른 문장을 즉 우리는 얘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절이라고 할 거고요. 얘를 종속절이라고 할 거예요.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종속절이고요. 접속사가 들어가지 않은 문장이 주절입니다. 즉, 이 종속절이 주절을 이렇게 수식할 때 쓰는 접속사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표에 보이는 이 세 가지 접속사는요, 우리는 명사절 접속사라고 할 거고요. 명사 대신에 명사 자리에 들어가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 요거 세 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처음으로 that은요, 뭐뭐라는 것으로 해석이 될 거고요.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think라는 동사 뒤인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겁니다. 즉, that 뒤로 오는 문장들을 이끌고 있으며 해석은 것으로 할 겁니다. that이라는 접속사가 주어로 왔을 때는 역시나 가주어, 진주어를 통해서 긴 주어는 뒤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whether입니다. whether 또는 whether or not 이라고 할 거고요. 해석은 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근데 whether 말고도 if도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는 해석은 부사절이고요. 지금 배우는 거는 명사절이기 때문에 명사절의 해석은 인지 아닌지입니다.
whether과 if는 조금 특이해서 보고 갈게요. 일단 whether과 if 뒤에 오는 이 or not은요, 위치가 조금 자유로워요. 문장 맨 뒤에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쓰지 않아도 돼요. 갈로 보이시죠? 안 써도 되고요. 또는 whether 바로 뒤에 or not이 쓰이기도 합니다. if도 똑같아요. if 절이 있는 맨 뒤에 or not이 쓰이지만요. if 바로 뒤에 or not은 쓰지 못합니다. 요거는 꼭 주의해 두시고요. 그 다음 또 특이한 게 뭐냐? 여기 있는 if는요. 주목보 자리에 다 온다라기보다는 목적어 자리에 중점으로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나 보어 자리에 if가 있다면 조금 어색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페이지 107쪽으로 가서요.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명사구, 명사절에 대해서 배웠고요. 동명사는 명사구에 해당되는 문법이었고요. 동명사에는 동사적인 특징과 명사적인 특징이 전부 다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의미상 주어는요, 동사적인 특징에 해당되는 것으로요. 동사적인 특징이 동작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동작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우리는 의미상 주어라고 했습니다. 그럼 동명사는 의미상 주어를 어떻게 쓰냐? 주어나 아니면은 목적어가 동작을 한다면은 동명사 앞에 굳이 쓰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동명사 앞에다가 소유격이나 또는 목적격으로 의미상 수어를 써 주었습니다. 다음은 동명사의 관용 표현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들을 싹싹싹 지어왔어요. 같이 뜻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뜻을 지은 기준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동사의 뜻과는 조금 다른 것들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feel like ing입니다. 여기는요, feel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뜻이 나와요. 어떤 뜻이냐면은, 하고 싶다, ing 하고 싶다 라고 해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기 밑으로 가면은 cannot help의 ing입니다. 여기 있는 help와는 조금 뜻이 달라져요. 어떻게 하냐면, 뭐뭐 할 수밖에 없다, ing 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 on ing입니다. ing 앞에 전치사 on이 왔을 때 이거는 리딩에서 많이 나올 예정이고요. on ing는 뭐뭐 하자마자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조동사에서 배운 use와 관련된 관용 표현들이 두 개나 있어요. 먼저 조동사에서 확인한 use to 동사 원형은요. 예전에 뭐뭐 하곤 했다라고 해석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앞에 비동사도 오고요. 뒤에 ing 동명사가 왔을 때는 해석이 조금 달라져요. 얘는 ing 하는데 익숙하다라고 해석을 할 겁니다. 그 다음 또 관용 표현에 use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한 개 더 있습니다. 얘는요. ing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해석할 거예요. 다음은 등위 접속사에 대해서 한번 복습해 볼게요. 등위 접속사의 등위라는 말은요, 여러분, 대등한 것을 이어준다라고 해서 등위 접속사였고요. and, but, or 이런 친구들이 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요, 단어는 단어끼리, 구는 구끼리, 절은 절끼리 이어주는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접속사의 두 번째 상관 접속사였습니다. 상관 접속사는요. 두 개가 모여서요. 한 개의 뜻을 이루는 짝을 이루어 한 개의 뜻을 이루는 거고요. 쉽게 나온다면은 여기 있는 전치사들의 빈칸을 뽕뽕 뚫어서 나올 거지만 그래도 어렵게 나올 때는 여기 있는 수일치에다가 빈칸을 뚫어 놓을 거예요. both A and B는 A, B 둘 다라는 해석이기 때문에 항상 복수로 해주셔야 되고요. either A or B는요. 둘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B에다가 수일치를 시켜주시고요. either A nor B도 B에다가
not A but B, A가 아니라 B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에다가 해주시고요.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이 아니라요. B도 그래요 라고 하기 때문에 전부 다 B에다가 스위치를 시켜주세요. 그 다음 접속사의 마지막입니다. 종속 접속사였습니다. 종속 접속사는 총 3가지 접속사를 배웠고요. 우리는 이 단원에서는 명사절 접속사를 배웠습니다. 뜻은 뭐뭐라는 것이고요. 주어, 목적어, 보어 이 자리에 전부 다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whether과 if는요. 인지 아닌지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고요. 쓰는 표현은 whether 있고 맨 뒤에 or not 또는 whether or not 같이 붙여줄 수 있고요. 하지만 if는 if와 or not을 함께 쓰지 않고 마지막으로 띄워주세요. 여기까지 챕터 5 명사로 이루어진 구와 명사로 이루어진 절을 확인했습니다.